영어, 통합, 공략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딱 10개지만 그 10개가 수능 출제 지문의 구조 전체입니다. 이 10개만 알면 지문 구조 싹 다 알 수 있습니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제 방식 파악해서 뭐에 득대니까? 논리적 이해하는 데도 득대고, 그죠? 추론적 이해하는 데도 득대고, 사실적 이해하는 데도 득대고, 종합적 이해하는 데도 득대니까 어디든 득이 되는 유형이다. 오답이 매력적이다? 구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답을 잘 안 낚이고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정답 고르는 방법,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박은 주제문이라고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이 통념은 그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일단 주제문이 나올 때는 여기 위에서는 I should라든가 I have to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하는 부분, 딱 봐도 내가 필자로서 말하고자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내용에 대한 전개를 하고, 얼마 약간 뭔가 이야기식 글이 전개 글이 많거든요. 그런 글을 그대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읽다가 날아가고 읽다가 날아가요. 계속 꼭 계속 하늘로 하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고난도 케이스 해결 방법 넘어가서 수능 출제되는 지문구조 10개, 딱 10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0개지만 그 10개가 수능 출제 지문의 구조 전체입니다. 이 10개만 알면 지문구조 싹 다 알 수 있습니다. 지문구조가 글의 전개 방식이에요. 그죠? 얘는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해? 그 전개 방식 파악해서 뭐에 득대입니까? 논리적 이해하는 데도 득대고, 그죠? 추론적 이해하는 데도 득대고, 사실적 이해하는 데도 득대고, 종합적 이해하는 데도 득대니까 어디든 득이 되는 유형이에요. 오케이? 꼭 알아야 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고난도 케이스 해결 방법 먼저 복습을 좀 하자 이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총 6개의 복습 기억할 것만 딱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첫 번째 얘들아, 주제, 소재가 추상적인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제, 소재가 추상적인 경우. 이럴 때는 자, 추상적인 내용들, 즉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이 구체적인 거를 바탕으로 너희들이 포괄적인 거를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포괄적인 거를 너희들이 추상적인 거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포괄적인 거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좋아. 두 번째, 고난도 어휘가 쓰였을 경우. 고난도 어휘가 쓰였을 경우. 이때는 전후 맥락. 전후의 맥락을 잘 살피라 그랬죠. 그 단어 앞, 뒤에 있는 부분들을 주시해서 봐서 그냥 뭉뚱그려서 해석해버리면 돼요. 아예 모르는 단어다라고 생각해서 빈칸으로 놔둬도 되지만 그냥 뭉뚱그려요. 그냥 지문을 전체적으로. 그 단어 하나가 지문 전체를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장 한 문장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후 맥락을 고려하는 것도 좋고요. 그 맥락을 고려하는 걸 토대로 어휘잖아요. 유추를 하는 것도 좋아요. 유추할 수 있는 능력. 네, 고난도 어휘.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구문이 복잡한 경우. 얘는 뭔 말이에요? 한 문장이 긴 경우라고 그랬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한 문장이 길어요. 이때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식어와 필수 성분. 필수 성분이라 하면은 주어 and 동사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잘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얘만 잘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독해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 구문이 복잡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은 지문의 길이가 긴 경우. 자, 지문이 길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읽다가 날아가고 읽다가 날아가요. 계속 곱게 하늘 위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읽으면 밑부분이 날아가고 뒷부분 읽으면 중간 부분이 날아가고 이런 불상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날아가지 않도록 그 지문에서 핵심어, 중심 소재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때 내용이 흐름이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내용 흐름 전환 유의하셔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소재도 바뀔 수도 있고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바뀔 수가 있어요. 내용 그래서 이거에 유의하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네.
핵심어 중심 소재를 파악해서 흐름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논리적인 관계 그리고 구조적인 관계를 모두 살펴야 됩니다. 다음 5번째입니다. 매력적인 오답이 제시된 경우. 자, 오답이 매력적이다. 구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답을 잘 안 낚이고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정답 고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 오답은요. 속어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 바로 오답 속어. 오답 속어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 적극 활용. 오답 속어. 얘만 핵심.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 6번째. 주제문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주제문이 없어요. 추상적인 경우와 비슷하죠.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거에서 포괄적인 거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때는 어떻다 그랬어? 지문 전체에서 가장 쓰레기 부분, 가장 추상적인 부분 제시한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때는 내용의 흐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용, 문장 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 고리나 시그널을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하면 고난도 케이스 정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역대 수능 출제 지문 구조 10개, 문장 구조 10개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10개별로 시그널도 같이 볼 거니까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제문이 먼저 나와요. 첫 번째는 주제문, 메인 센텐스, 메인 토픽이 주제문으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시를 2개 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왜 예시를 굳이 선생님 주제문 예시하면 되지 왜 1, 2로 쪼개냐? 이거 보시면 알아요. 자, 주제문입니다. 일단 주제문이 나올 때는 여기 위에서는 I should라든가 I have to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하는 부분 딱 봐도 내가 필자로서 말하고자 하는 느낌이 들어요. should, have to, must, need to, 명령문 이런 것들 나오면 중요한 거죠. It is important. 대놓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사실적입니다. 중요성,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주장합니다. suggest, propose, recommend 제안할 수 있죠. 주제문이 이 부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윗부분은 주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써놓은 겁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이게 시그널이야, 시그널. 지금 시그널을 학습하는 겁니다. 예시, 이제 첫 번째 예시로서는 for example, for instance, as an example, let's take an example, a great classic example is 전체적으로 다 그냥 이금식, example, 닥치고 example이에요. 자, 예시 1은 이건데 예시 2는요 마찬가지로 likewise, similarly 마찬가지로 비슷하게니까 그 말은 이 단어가 나오면 뭔 소리예요? 아하, 그 위에 예시가 하나 더 나왔구나. 얘랑 비슷한 맥락으로서 윗문장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 문장 해석이 어려우면 안 해도 되겠구나. 동시에 이 문장의 윗문장의 해석이 어려웠으면 밑에 문장 해석 잘하면 같은 맥락으로서 내용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힌트를 얻으라고. 오케이? 제발 얻으라고. 알겠지? 일단 첫 번째 주제문과 예시 2개 살펴본 거고요. 이게 참고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10개를 하잖아요. 비율순이에요. 비율순. 많이 나오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주제문 예시 1, 예시 2가 가장 상투적으로 흔하게 나왔던 구조예요. 다음은 2번째입니다. 4개 가장 많습니다. 구조에서 내용을 봤을 때. 도입부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제문, 메인 센텐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주제문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그리고 예시, 주제, 도입부 한 거에 대한 결론, 최종 결론까지 내리는 거. 굉장히 알찬 구조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많습니다. 도입부에서는 according to,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약간 유명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according to many, most people, most people,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as we all know, 우리도 알다시피, 또는 we can do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주제문, 아까 말했던 것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설명을 할 거예요. 반전 반론. 많이들 이렇게 생각해요. 도입부에서는 이런 상투적인 내용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주제문으로서는 여기서 이렇게 벌써 뒤집어. 그러나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게 주제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반전적으로 바꿔 뒤집을 수도 있고요. When it comes to do, 화제를 제시할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당연히 example, instance 뻔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 처음 나왔죠? 결론도 볼게요. 예시를 이런 식으로 든 다음에 이제 그 지문 전체에 대한 또는 예시와 주제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So, thus, hence, therefore, to conclude, in conclusion, 결론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강화하든가, 반박을 통해서 더 세게 팍 끌어올리든가, 또는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에 절충안, 얘랑 얘의 절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얘에 대해서 확실하게 굳혀버릴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to summarize, to sum up, in summary, in short, briefly, A as B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 정도로서 나오면 밑은 결론이구나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 2개밖에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네, 쉽죠? 통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몸에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반박이죠? 통념 반박. 통념.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think, believe, 믿어요, say, 말해요, assume, 가정합니다, suppose that, 생각합니다. There is a belief, 믿어요, notion, conventional wisdom, misconception, prejudice, that 이런 것들 또는 A is constantly B, often, usually, generally 이런 것들이 나오면 통념이구나. 통념을 딱 해석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그냥 흘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통념은. 네,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뒤집으면 정답이겠죠. 그쵸? 얘를 뒤집으면 반박이니까 중요하다라는 느낌 들죠. 그래서 이 반박이 중요해요. 반박. 이때는 반박이 중요한데요. 반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반박해요. 그래서 대조 연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However, but, yet 이런 것들. 반전, 반론이 나오면 이 부분이 핵심이구나 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박은 주제문이라고 한 편에서 보여집니다. 이 통념은 그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극제예요. 그 지문을 쓴 필자 입장에서 그 지문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투적인 지식을 제시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하면서 설득하는 글인 거거든요. 통념하고 반박이 나온다는 거는 이 글은요, 설득하는 글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동시에 주장하는 글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이럴 때는 이걸 유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설명이 먼저 나와요. 네,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는 그래서 한글이죠. 네, 뭔가에 대해서 줄줄줄줄줄줄줄줄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요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설명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먼저 첫 번째,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소재 하나 딱 던져주고요.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거나 응용 설명을 하거나 심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소재별로 나열하면서. 두 번째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아까는 소재, 얘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외모, 성격, 취미, 예쁘다, 성격이 별로다, 취미는 뭐 피아노 거다 이런 식으로 병렬식으로 줄줄줄줄 나열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특정 사건에 대해서 1950년대, 70년대, 90년대, 2010년대로 나열하는 거. 이런 질문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내용 일치불일치 느낌 드세요? 내용 일치불일치는 시간, 공간적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공간적 흐름, 병렬식 구성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개조적이죠. 개조식이죠. 이런 느낌이 들면 설명글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시그널이 없어요. 그냥 지문 전체 그냥 전체 딱 눈으로 지문을 그냥 우영우처럼 사실 착각만 한 번만 그냥 보기만 해도 이거 설명이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설명이 나오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지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요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약이 뒤에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To summarize, to sum up, in summary, in short, briefly, in the other words, that is, namely, not, but, it, that, 주제 강조하는 거, 주제 강조죠. 이때 강조구문, 세미콜론, 콜론, 대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주제를 반복할 때 사용하는 이런 시그널들을 토대로 요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도 두 개예요. 이번에 설명 요약을 봤다면 얘는 뭔가에 대한 문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한 원인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원인, 얘에 대한 결과, 얘에 따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인이 나오면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Because, since, as 이런 식으로. 그리고 result from 어떤 결과? arise from 또는 because by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제시할 수 있죠. 이때 결과, 원인이 먼저 이런 것들, 왜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원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문은 알다시피 내가 계속 말했지만
전체에서 이만큼이라 그랬잖아. 잘랐다고 수능 지문은 전체 글은 이만한데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위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는 좀 뭔가 위가 허전한 느낌, 뭔가 약간 텅 빈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결과가 뒤에 나오죠. 결과는 뭐 dance, does, science 이런 것들 제가 안 읽어줄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좀 더 추가된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원인 그리고 결과 구조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 이 부분 원인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이 부분이 나타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결과 따라서 결과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핵심은 결과예요. 원인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도구일 뿐.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또 세 개로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자, 이번에는 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 연구 내용을 설명해요.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입니다. 뭐 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백인이라는 게 그 황인, 흑인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백인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100명한테 했는데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 이거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연구 내용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지문 구조가 여기서 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얘를 토대로 알게 된 사실, 알게 된 정보, 알게 된 사실을 왜냐? 연구는요. 뭔가를 알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게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연구에 대한 결과만 알면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 연구에서 또 나온 다른 대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 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연구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research, 뭔가를 찾아. study, 연구에 따르면. experiment, 실험. survey, 조사하는 거. test, 실험하는 거죠. researcher, psychologist, sociologist, scientist, biologist, observe, investigate, measure, study, one group, while, various, but, however, the other group,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연구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딱 봐도 연구 느낌 들죠? 그죠? 이런 것들 찾으면, 아,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The study, 이 연구는 found, 찾아줍니다. 보여줍니다. 입증합니다. suggest, 주장합니다. discovered, 회복합니다. 발견합니다. demonstrate, 입증합니다. that, 야를 하면서 결과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앞에서 말했던 결론 연결사 있었죠? 걔네들, hence를 비롯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 연구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목적이었던 그 부분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도 앞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앞에 뭔가가 잘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주제문.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첫 번째가 주제문이라는 점에서. 먼저 앞에서 주제문이 나와요. 메인 센텐스가 나오고 그 주제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설명하는 글이죠. 얘는 뭔가에 대해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정보를 나열하든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아까는 뭐 주장하는 글 뭐 이런 거였잖아. 얘는 그러니까 설명.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요. 필자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필자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뭔가를. 오케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제문과 설명 대상 어떤 거를 토대로 그런 글인 걸 알 수 있느냐? 주제문은 이것들.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거 다 동일합니다. 근데 설명 대상 1, 2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Similarly,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런 단어를 쓰든가 설명하는 거니까 얘에 대한 설명이니까 마찬가지로 써도 어색하지 않죠? In the same way, 공통점이 이런 점에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면 by contrast, 뭔가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 주제문이 나오고 설명하고자 싶은 거 대상은 대조적으로 해서 더 강조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같은 내용이라고는 보장은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케이, 반대 내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on the other hand 또는 on the contrary, conversely, unlike, compared with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점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상 외죠? 차이점도 가능해요. 공통점도 가능하지만 차이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while, where야 같은 대조 역접 또는 however, but 얘처럼 소재를 바꾸든가 또는 more than 또는 as 이런 식으로 비교급, 동급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도입부가 나와. 도입부가 나오고 뒤에서 전개를 하는 거야. 이제 그 도입이 앞에 나오는 거는 봤죠? 아까 봤었기 때문에 도입은 다 똑같은데
전개 부분이 나오고 그에 대한 결말이 나오는 거야. 도입, 전개, 결말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결말인데 전개, 결말이 가장 그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도입부가 등장하고 뭔가 내용에 대한 전개를 하고 결말. 약간 뭔가 이야기식 글이 전개글이 많거든요. 그런 글의 구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ago, when, where, in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시간과 장소를 도입부에서 드러내줘요. 아까 도입부와 차이는 이거예요. 여기서 도입부는 어땠어요? 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제문, 예시, 결론이기 때문에 뭐에 따름을 하면서 정보를 제시하는 준비 과정을 겪었죠. 그 도입부에서는. 하지만 이 도입부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도입이 아니에요. 얘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시공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ago, when, where, in과 같은 도입부입니다.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이걸 바탕으로 전개. This evening, last week 약간 시간이죠. Next month 시간 나올 수 있고요. In the spring, in 1990, in the 18th century, in the 8th century 이런 거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전개. 그러니까 시간, 기간순인 거죠. 그리고 before, after, by, until, while, from, to, since 이런 식으로 전후 관계를 드러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무튼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얘는 시간의 흐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so 따라서 시간 흐름대로 한 다음에 따라서 자연스럽죠. So as a result, finally, eventually인데 잘못 쓴 것 같아요. 결과와 결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시간이 따른 결말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쓰여질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도입부에서는 더 옛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더 전에 아니면 뭐 할 때, 이럴 때쯤에 하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전개를 나가요. 그게 시간의 흐름이죠. 그런 다음에 최종 결말을 맺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한 바탕으로 결말까지 가는 거 자연스럽죠? 네,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뭔가에 대한 특정 현상, 뭐 일식이나 월식 이런 식으로 뭐 과학적인 현상 있죠.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현상이 먼저 등장을 해요. 우리가 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약간 어디에다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에 대한 경향, 지금 경향이죠.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이것은 무엇을 힘들게 한다. 이것은 무엇이 불가능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면 이 문제, 너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현상, 이런 나타나는 현상을 문제점을 발견했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해결책을 다루는 거.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죠. 네, 이런 질문은 좀 난이도가 있을 때 이런 질문 형태를 취합니다. 자, 현상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We have a tendency to 또는 tend to some 플러스 명사, many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어떤 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경향이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it is difficult 나오던가 the problem is that 이 아이다. 부정적인 의미가 오고 굉장히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어구가 나오고 또는 의문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이런 불합리한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의 해결책은 이렇다. 이런 문제는 해결책이 이렇다. It's best, the best way 이런 식으로 해서 the solution is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To avoid 이거를 피하고 싶어요. To avoid the problem 또는 should, have to, must,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도 해결책이에요.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주장 느낌, 주장 무드가 나도 이것도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문 by 뭐뭐 함으로써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현상에서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경향, 이런 경향, 우리의 경향.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제기. 어떤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문 구조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음입니다. 깔끔하죠? 질문하면 답변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질문 답변 구조입니다. 제일 쉬운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제일 단순해요. 뭔가에 대해서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질문.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답변. 뻔하죠? 질문에서는 그러니까 what, who, when, where, why, how 이런 것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배웠죠? 육하원칙. 이런 의문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답변할 때에는 the answer is blah blah blah. A is B 또는 if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 이럴 거야. 따라서 이런 근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should, have to, must, need to. 명령문. 지금 얘네들 봐봐. 얘네들 앞에서 주장하는 부분에서 있다고 내가 말했죠. 해결 책임에도 주장하는 글. 얘네들은 어딜 가든 나와요. 즉, 뭔 소리야? 이 부분들 should, have to, must, need to 명령문. 얘네들은요. 중요하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질문이 중요하겠어? 답변이 중요하겠어? 문제제기가 중요하겠어? 해결책이 중요하겠어? 당연히 뒤에죠. 해결책, 답변. 둘 다 후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should, have to, must, need to 명령문 나오면 답변인지 해결책인지 찾는 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궁금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케이? 왜냐? 필자의 주장이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필자의 생각이니까. 오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10개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러면 역대 수능 출제 지문구조 탑 10. 탑 10이 아니라 자꾸 탑을 붙여. 10개 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짧게 구조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한 거. 주제문이 먼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2개 정도 나오는 거. 네, 그거 배웠고요. 두 번째로 배웠던 거는 가장 길었죠. 뭔가에 대한 도입부가 나오고 그리고 이 도입부에 대해서 주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 나오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구조. 가장 알찬 구조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뭔가 많은 사람들 통념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통념에 대해서 하지만 no, no, 내 생각은 달라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박하는 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해요. 줄줄줄줄줄줄줄 잘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설명에 대해서 summarize,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는 거죠. 단순한 구조죠. 그 다음은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 이런 원인들을 제시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결과를 제시하는 거. 원인에 대한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세 개 단계 연구죠. 연구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연구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그 연구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과. 그리고 이 연구를 토대로 어디로 또 연결이 돼서 더 범위가 넓게 이 결과를 demonstrate, 입증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 얘는 대결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조가 있어요? 주제문. 아까 말했듯이 얘처럼 첫 번째처럼 주제문이 나와요. 근데 얘는 예시가 아니라 그 주제문에 대해서 또는 뭔가 대상을 정해서 설명하는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드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은 여덟 번째로 도입을 해요. 그 도입을 토대로 전개까지 이어갑니다. 네, 도입부를 토대로 전개를 해요. 내용을 전개해요. 이 도입부랑 다르다 그랬어. 이거 같다고 보면 안 된다. 도입 결과를 토대로 결말을 제시하는 거. 구조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 이런 현상이 있어요. 문제예요. 이 현상은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경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왜 이럴까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겨울이 되면 더 돈을 많이 쓰는 소비 경향이 있어요.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일정하게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겨울에 유독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일까요? 문제 제기. 왜일까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여러 얘도 실험적이겠죠. 예를 들면 그냥 하나만 예시를 내가 들어보면 네, 사실은 아니에요. 심리학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왜 사람들은 대형마트에 가서 희한하게 겨울에 소비를 더 많이 할까? 라고 하고 보니까 몸이 차가워서 그렇대요. 그러면 해결책 뭐예요? 문제제기 몸이 차가워서 그렇대요. 그러면 해결책? 옷을 두껍게 입어라. 핫팩을 들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해결책 하는 거. 현상 문제제기 해결책이 이런 거고요. 정말 싫었지만 그런 얘기를 해보고요. 기억이라도 하라고. 그리고 질문, 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답변. 굉장히 깔끔한, 심플한 답변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담는 구조가 있습니다. 얘만 플러스로 써서 내가 화살표로 바꾸려고 바꿔줄게요. 자, 이게 원래 복습 시간에 해야 되는데 네 번째 강의 없는 관계로 복습 대신에 여기 부분에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 수능 출제 지문 구조 10개 다 모았으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